네, 뉴스탁 일기예보 이어갈게요. 뉴스탁의 문호준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뛰어오셨나봐요. 네. 네, 굉장히 바쁘게. 아직 안 나갔나요? 지금 이렇게 했어요. 네, 지금 네. 나갔죠? 네, 보셨죠? 열심히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나가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했어요. 아, 예. 네, 좀 그러네요. 꼭 한 두 번 번 더 할 하니까 약간 것까지는 역할이 아니었는데. 떨어지. 알겠습니다. 오늘 좀 급하게 오셨어요. 네. 숨 고르셨나요? 예, 그럼요. 네, 괜찮으시죠? 네. 어떤 종목들인지 바로 볼게요. 유니버스 종목 볼까요? 네, 저는 열심히 뛰어가도 어차피 네.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데이터적으로 그쵸. 안전하게 나온 거니까 제가 급해 보인다고 네. 이런 종목들도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 데이터적으로 수급이나 거래량 아니면은 이런 펀더멘탈적으로 좋았던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인데요. 첫 번째는 태광산업입니다. 태광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적으로는 121선 돌파를 좀 앞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주주익 강화 정책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원료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안정적인 이런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측면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아시아나 IDT랑 유틸렉스는 오늘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메가스터디 교육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주들 메가스터디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2차 혹은 3차 성장기를 우리나라 교육기업들이 또 그 기회를 맞닥뜨렸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이 IT 종목들이 낙폭과대로서 한참 반등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그 흐름이 좀 이동하면서 IT가 어제는 살짝 쉬어가는, 물론 대형주들은 플러스가 나긴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IT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연초에 강한 모습 보입니다. 비아트로는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그 연초 강함세가 크진 않은 모습이지만 전반적인 IT가 연초에 4월 정도까지는 웬만해서는 좋은 성장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에서 여러분들 IT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비아트론도 그런 측면도 있고 워낙에 낙폭이 과대됐고 수급적으로도 양호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기대감 가질 수 있겠습니다. T-로보틱스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 요새 강하죠. T-로보틱스는 그 중에서도 기존 로봇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OLED 쪽 사업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요즘 들어서는 그러니까 1월 중순 정도부터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만 좀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을 이끄는 주도 업종 중에서는 가장 못 올랐던 업종이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기대감 말씀드렸는데요. 그 대장주격인 한미약품도 어제 좋은 모습을 보였죠.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기록했고요. 롤론티스나 포저티닙 같은 파이프라인의 순조로운 임상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시간만 있으면 좀 보여드렸을 텐데 올 상반기에 그 기술 이전 기대감이 큰 기업들이 10개 이상 좀 리스트업이 돼 있는데 내일이라도 다음에 정리하죠. 네. 시간 되면 보여드릴 텐데요. 어쨌든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 늘리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선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좋았던 것은 아닌데 지금 정고점 돌파하면서 좀 더 강한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레오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요즘 들어 간간히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일단 정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고요. 마크로젠은 역시나 지난해 실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반등 나오면서 이렇게 베타 값이 큰 것들, 마크로젠도 1.49, 레오켄바이오도 1.55, 한미약품은 적네요. 0.89긴 한데 변동성이 큰 종목인 만큼 시장 제약바이오 오를 때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오이솔루션 통신 관련주로서 최근 들어 지난해에도 실적이 좋았고요. 점차적으로 반등하고 있고 좀 더 크게 봐서는 5G 관련주들도 올해 시장을 주도할 그 산업이긴 합니다. 그게 종목이 될지 모르겠지만 산업은 맞습니다. 네. 근데 주식 관점에서도 분명히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 패턴에 의해서 최근에 5G 관련주들이 다시 하락 후 반등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마지막 엔텔스 같은 경우도 지난해 흑자 전환을 기록했는데
바닥권에서 반등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추천 종목 간단하게 보죠. 파맵신 그리고 부강약품이었는데요. 오늘 네. 전체적으로 제약주가 낙폭이 좀 있기도 하고 파맵신은 낙폭이 제법 좀 벌어져 있어요. 네, 일단은 파맵신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대 하락 네. 중에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고점 돌파가 지금 중요합니다. 82,300원 구간인데요. 이 아랫단에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전고점 돌파가 기대되고 전고점 돌파한다면 훨씬 더 강한 상승이 기대되니까요. 가격대 잘 지키면서 대응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 82,000원, 2차는 9만원, 손절가는 71,000원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종목이 부강약품입니다. 네. 부강약품도 과거에 제가 제약주 중에서는 가장 많이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요즘 들어서.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받쳐주기 때문에. 네. 근데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재상승할 때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전고점 돌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절가에서 전고점 부근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일정 목표가는 26,400원, 2차는 29,000원, 손절가는 22,8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 추천주 또 볼게요.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어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유틸렉스 오늘 1등 종목에 있었던 종목이고요. 네. 유틸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조정이 있습니다. 동사는 제약 섹터이기 때문에 제약주를 빠질 때 빠지는 모습 플러스 역시나 전고점 돌파가 중요한데 전고점 아래에서 좀 변동이 있는 모습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T세포 치료제나 항체 치료제 전문 기업입니다. 이 중에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T세포 치료제인 에피엔티가 현재 국내에서 임상 이상이 진행되고 있고 조기 출시가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임상 이상 시험 계획을 신청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이 에피엔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기술력이 받쳐주는 신약이기 때문에 임상 이상 통과 시에는 큰 이슈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이 종목도 손절가 위에서 전고점대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08,000원, 2차는 119,000원, 손절가는 93,5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 추천주는 역시나 1등 종목에 있었던 아시아나 IDT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과거에 제가 롯데 정보통신 추천드리면서 네. 롯데 정보통신은 롯데그룹의 IT를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시아나 IDT는 마찬가지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IT를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롯데 정보통신도 패턴이 상장 후에 하락 후에 상장했던 3만원대를 돌파하고 나서 3만원이 지지라인으로 잡으면서 계속 올랐거든요. 네. 아시아나 IDT도 비슷한 패턴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락 후에 지금 전고점, 그러니까 롯데로 따지면 3만원이겠는데 얘 15,000원이죠. 15,000원. 여기 네. 돌파한다면은 여기를 지지하면서 요 윗단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목표가 1차적으로 16,000원, 2차 17,500원, 손절가 1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둘 다 유틸렉스 그리고 아시아나 IDT 이렇게 두 종목 추천주로 이야기 드렸어요. 뉴지스타 1개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문호준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